이른 아침,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오늘의 주인공. 옆 침대에서 일어난 부대원의 비명 소리에 이제야 눈을 뜨는데요. 이 남자의 이름은 앵크리드. 여기저기서 사고치고 다니는 괴짜놈들의 분대장이었죠. 하지만 분대장이라고 특별한 힘을 가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하나의 꿈을 갖고 멈추지 않는 훈련을 해왔지만 이런 모습이 한계였죠. 주인공은 재능이 없었고 그의 꿈은 먼 곳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비웃고 부정한다 해도 그의 손에 검이 있는 한 기사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검은 세상 속에 보이는 단 하나의 불꽃, 희미하게 보이는 한 사람. 앵크리드는 정신을 잃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뜨자 아침의 장면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었죠. 앵크리드는 꿈을 꿨다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죽음을 경험하면서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전장, 매일 나를 죽이는 적군, 그의 하루는 죽음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죠. 적군의 완벽한 찌르기, 적군의 찌르기는 앵크리드의 목을 17번째 찔러 죽였습니다. 앵크리드는 다시 죽음을 경험하면서 좀 더 노력했다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정말 그렇게 생각하라. 발버둥 쳐보아라. 그리고 뼈저리게 느끼고 포기하거라.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의 절망을. 그의 말을 듣고 똑같은 아침에 눈을 뜨는데요. 앵크리드는 매일 벌레 때문에 놀라는 램에게 장화에 벌레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또 놀라는 램. 이번에는 분대장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시하고 가는 앵크리드. 천막을 나가면서 과거 회상을 하는데요. 과거 앵크리드는 마을에 찾아온 퇴역 용병에게 검을 배웠고 퇴역 용병은 앵크리드에게 기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자 그때부터 앵크리드는 꿈을 꾸게 되었죠. 기사란 홀로 1000명을 뵐 수 있으며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인데요. 기사라는 말에 그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용병이 된 앵크리드는 모두의 놀림거리가 됐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험을 쌓은 끝에 주변에서 인정받을 만큼의 강한 힘과 지구력을 키워나갔죠. 하지만 그의 희망은 어린 아이에게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의 십수년의 노력은 고작 6개월 천재에게 무너지고 말았죠. 앵크리드의 희망은 무너졌지만 그는 끝없이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그의 노력은 현재 떨거지 분대의 분대장이 되었죠. 앵크리드는 반복되는 하루에 매일 똑같이 작센에게 아침 당번을 부탁하곤 램에게 예전에 포기했던 야수의 심장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앵크리드는 반복되는 하루를 이용하여 야수의 심장을 배웠지만 아직도 적군의 찌르는 검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21번째 같은 전장, 앵크리드는 모든 상황을 외우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들어오는 창을 피하고 또다시 뒤에 있는 녀석의 공격을 막고 다른 분대원의 죽음을 막아줍니다. 이걸로 첫 번째 목표는 완수하는데요. 이제 남은 건 앵크리드의 벽. 이번 찌르기엔 앵크리드는 야수의 심장으로 검 끝을 보고 피하게 됩니다. 21번을 반복하여 반격의 기회를 얻었지만 두 번째 찌르기에 또 죽음을 경험합니다. 사후세계 속에 나오는 사신은 포기하라고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33번째, 앵크리드는 확실하게 찌르기를 보게 되었지만 이제는 두 번째 찌르기에서 벽을 마주하는데요. 그때 눈앞으로 떨어지는 하나의 목걸이. 이 목걸이는 앵크리드가 용병 생활을 하던 시절 의뢰를 수행하고 받은 부적이었는데요. 앵크리드는 이 부적이 기사에 다가갈 수 있게 오늘을 반복하게 만든다고 의심을 하는데요. 이제는 당연하듯 하루를 시작하는 앵크리드. 램에게 또다시 야수의 심장을 가르쳐달라고 했지만 바로 성공하게 되죠. 앵크리드는 수십 번을 반복해 얻은 것이지만 램에겐 하루 만에 익힌 걸로 보이게 되는데요. 램과 대련을 시작하고 앵크리드는 적군의 찌르기를 흉내내는데요. 램은 그의 찌르기에는 확신이 없다고 알려주죠. 그렇게 시작된 앵크리드의 도전 111번째, 123번째, 그리고 124번째에 램이 놀랄 정도의 찌르기를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장에선 실패. 앵크리드는 죽기 전 적군에게 내일은 내가 죽는다. 그렇게 시작된 125번째의 오늘, 앵크리드는 왕눈이라는 분대원에게 장비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오늘의 앵크리드는 달랐습니다. 야수의 심장을 배웠고 찌르기를 익혔으며 든든한 장비까지 장착했죠. 수백 번을 반복한 전장을 지나 벽을 마주하는데요. 그렇게 앵크리드는 적군 목에 검을 찔러 넣어 첫 번째 벽을 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들어온 의문의 공격, 맞은 부위의 뼈가 전부 부러졌는데요. 상대의 정체는 프록이었습니다.
앵크리드가 죽인 적군은 알고 보니 프록이 키운 병사였죠. 그때 프록이 검을 휘두르려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야만인 램과 프록은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는데요. 적군을 그 틈을 타창으로 앵크리드를 죽이려는 순간 잽석의 뒤에서 나타난 작센 분대원들의 실력은 범상치 않았는데요. 프록 또한 램이 분대장이 아닌 것에 의문이었죠. 프록은 마법으로 태우거나 심장을 일격으로 찍어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프록 또한 고민하죠. 램을 죽이려면 목숨을 내놔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가치 없는 전투에 프록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작센은 앵크리드를 업고 이동했고 램을 포함한 모든 분대원들이 그를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벽을 넘은 앵크리드는 전쟁이 끝나면서 하루를 넘겼습니다. 이제 앵크리드를 막은 벽은 절망이 아닌 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틀을 꼬박 자고 의무막사에서 눈을 뜬 앵크리드. 램은 앵크리드 곁을 지키고 있었고 영원한 단짝을 자신이 구해줬다고 말하는데요. 앵크리드는 친구한 적이 없다면서 귀족 사냥꾼을 언급하자 램은 그의 입을 잽싸게 막았습니다. 램과 앵크리드만 아는 비밀이었죠. 이상한 건 일반 병사가 의무막사에서 치료를 받은 점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왕눈이인 크라이스가 돈을 써서 이곳으로 보낸 것이었죠. 노을이 지자 찾아온 작센은 연고를 하나 던지면서 하루에 2번 쓰라고 말하고 떠나는데요. 그리고 앵크리드 옆에는 거대한 몸을 가진 아우딘이 있었죠. 앵크리드는 문제아들이 무슨 일로 이러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찾아온 마지막 문제아 라그나였죠. 라그나는 왜 의무막사에 있냐고 하고 바로 자리를 뜹니다. 의무막사엔 앵크리드 말고 2명의 병사가 더 있었는데요. 한 명은 계속 시비를 걸던 다른 중대 소대장과 다른 한 명은 이름 모를 병사였죠. 그때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뾰족한 귀, 풀이 엮여있는 검,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녀는 문제아들이 있는 444분대장을 찾고 있었는데요. 다른 중대 소대장이 요정이라고 말하자 그녀가 소속을 물었습니다. 그리곤 상급자를 보면 종족을 말하라고 배웠냐고 말하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는 이번에 새로 온 중대장이었죠. 앵크리드가 444분대장이라고 하자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바로 자리를 뜨는데요. 잠깐 멈추더니 이름 모를 병사에게 이름을 물었죠. 병사는 방금 지어낸 듯한 말투로 크랑이라고 소개하는데요. 분명 이상했지만 중대장은 그대로 떠났습니다. 앵크리드는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판단해 훈련할 생각이었는데요. 다른 중대 소대장은 그를 비꼬았죠. 앵크리드는 지난 전장을 되새김질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죠. 정체는 크랑, 왜 가만히 검만 잡고 있냐고 질문하자 앵크리드는 악력 훈련과 지난 전장 복귀라고 말했죠. 크랑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묻자 안 죽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는데요. 그리고 모두 비웃었던 그의 꿈인 기사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크랑이 놀란 듯이 그를 보자 앵크리드는 본인을 비웃지 않는 사람을 처음 본다고 얘기하죠. 그를 보던 크랑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뭘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힌다며 자리를 뜨는데요. 그리고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사라지죠. 반복된 하루를 지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하루. 밖에선 음유시인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다른 중대 소대장이 불만을 토하고 작센이 상태를 확인하며 밤이 되어 크랑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잠을 청했죠. 오늘의 아침도 음유시인의 노래에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소대장은 불만을 토하고 있었죠. 어김없이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센과 똑같은 대화. 앵크리드는 확신이 들었죠. 잠든 사이 죽임을 당했다고. 벽을 넘어서자마자 바로 벽을 마주한 앵크리드. 하지만 다시 도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밤이 되면서 어떻게 죽었는지 예상해보는데요. 조용히 숨어들어 암살한 사람은 내부자라고 판단합니다. 기척을 잘 감추면서 암살에 능한 사람. 요정은 조용하고 재빠른 발이기에 암살에 적합했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의무막사에 온 것 또한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죠. 그때 목에 박힌 하나의 침, 몸을 억지로 움직여서 바닥으로 뒹구는데요. 목에 박힌 건 마비독이 발린 침이었죠. 그때 크랑 옆에 서 있는 의문의 인물, 앵크리드는 저 자가 암살자라고 확신하는데요. 크랑은 암살자의 검에 죽게 됩니다. 그때 천막을 찢는 하나의 검, 붉은 망토를 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정체는 바로 새로운 중대장이었습니다. 다시 마주한 세 번째 아침, 앵크리드는 암살자와 중대장을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무력감을 느끼는데요. 하지만 지난 전장에서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지만 이긴 건 앵크리드였죠.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은 나온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앵크리드는 미리 잠입해 있을 거란 판단에 소대장 이불을 펼쳐보지만 억측이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하나의 의심이 있었는데요. 암살자는 크랑을 목표로 암살을 했죠. 하지만 크랑 때문에 암살에 휘말린 그는 바로 정체를 묻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복잡하다는 말과 함께 말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앵크리드는 납득했지만 소대장은 이런 바보 같은 대화를 할 거면 하지도 말라며 화를 내고 있었죠. 그리곤 예절이 하나도 없다며 첩자냐고 묻자 크랑은 무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데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며 자신은 왕국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죠. 앵크리드는 느꼈습니다. 크랑에게 기사와 같은 위압감을 느꼈죠. 하지만 그는 기사가 아니었죠. 하지만 기사와 대등한 무언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 밤이 되고 앵크리드는 여기 있다간 전부 죽는다며 밖으로 향하는데요. 그리고 암살자가 온다며 살고 싶으면 협조하라고 말하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어떻게 눈치챈 거지? 그때 앵크리드 목을 뚫고 날라온 침. 암살자는 바로 소대장에게도 침을 꽂고 재빠르게 크랑을 죽였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네 번째, 지원군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실패. 암살자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다가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한 발 더 빠르게 날라오는 찌르기. 다섯 번째, 숨어서 기습하려 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라오는 침으로 실패. 20번을 반복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아직 20번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과제는 독침 피하기였는데요. 그때 작센이 눈에 들어왔죠. 작센은 전장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암살하고 다니는 암살자였죠. 작센을 데려갈까 고민했지만 권한으로 인해 불가능했죠. 그리고 이건 앵크리드가 넘어야 할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앵크리드는 작센이 되기로 합니다. 암살자를 이길 방법을 묻는 앵크리드. 작센은 뒤에도 눈을 달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뜸 수레가 보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수레는 작센 뒤에 아주 먼 곳에서 이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곧 부서진다고 말하자 진짜로 부서지고 말죠. 앵크리드는 예언가냐고 묻자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데요. 소리를 먼저 듣기만 하면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파악하는 것엔 꼭 눈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계속 듣는 연습을 하라고 알려주는데요. 앵크리드는 침대에 누워 청각에 의존하고 있었죠. 순찰병의 발소리, 횃불 타는 소리, 암살자의 발소리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고 이번에도 실패하고 마는데요. 오늘의 작세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고 그걸 바로 받아들이고 훈련에 적용시키고 있었죠. 눈앞에 나타난 크랑은 무슨 훈련하냐고 물었는데요. 앵크리드는 그냥 앉아있는데 훈련처럼 보이냐고 말했고 크랑은 앵크리드가 그냥 시간을 보내는 녀석이 아니라고 말해주죠. 그렇게 수십 번을 죽고 훈련하고를 반복하여 암살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살자와 처음 마주한 근접 전투. 암살자의 근접 전투는 찌르기 변태보다 몇 수 아래였는데요. 하지만 상대는 암살자답게 전투를 했고 결국 상처를 입고 마는 앵크리드. 그리고 그때 무력감을 느끼게 했던 존재 요정 중대장이 나타났죠. 생각할 틈 없이 바로 찌르기를 시도하지만 암살자는 호위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 뒤에서 공격하죠. 요정 중대장은 앵크리드를 무시하고 크랑을 지켜내는데요. 앵크리드는 상황 파악 후 바로 대상을 변경하여 찌르기를 시도하지만 암살자는 공격을 막아내고 재빠르게 도망가게 됩니다. 크랑은 본인을 노리러 온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수십 번을 그를 지켜 싸운 앵크리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요정 중대장은 증거 인멸로 그를 뵈려고 하지만 크랑이 막아섰죠. 그리고 암살자 침입을 없애기 위해 앵크리드는 의무막사에 불을 질러 증거를 완전히 없앴죠. 그리고 크랑은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길 빌며 부대를 떠나게 됩니다. 반복되는 하루를 지나 내일을 맞이하게 된 앵크리드. 이제 웬만한 기척을 느끼지만 요정의 기척은 못 느낀 것에 부족함을 느끼는데요. 복귀하자마자 보이는 렌과 라그나의 몸싸움. 주변 병사들은 그들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죠. 현재 부대는 저주가 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앵크리드 눈엔 이들이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분대장으로 복귀하는 순간 그들의 싸움은 바로 일단락되었죠. 군대 막사에서 맞이한 아침. 앵크리드는 작센이 움직이는 소리에 눈을 떴죠. 작센은 앵크리드의 성장에 놀랐는데요. 그리곤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계속 연습하라고 하죠. 아침 훈련을 끝내고 돌아오자 거대한 바위로 운동하고 있는 아우딘. 그리곤 앵크리드의 몸이 가녀리니 달려나라고 말하는데요. 그때 들리는 램의 목소리. 앵크리드가 막사로 들어오자 싸움은 바로 멈추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앵크리드의 명령엔 충실했죠. 방금까지 달려나고 온 앵크리드는 심심해하는 램에게 대련하자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지고 말았죠. 램은 앵크리드와의 대련은 재미없다고 생각하지만 눈빛은 질리지 않는다며 계속 상대해주는데요. 하지만 비가 오게 되면서 대련은 강제로 중단되었습니다. 군대원들은 앵크리드가 왜 계속 문 앞에 서 있는지 묻자 기척 훈련이라고 답하는데요. 그때 크라이스를 제외한 모든 분대원들이 다른 훈련을 도와주겠다고 말해주죠. 그 이유는 분대원 전부가 앵크리드에게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었는데요. 한편 중대장 회의에서는 정찰대 멤버를 고르고 있었죠. 그때 요정 중대장이 앵크리드를 추천하는데요. 다른 중대장들은 반대를 했지만 요정 중대장은 요정의 감이라며 의견을 앞세웠죠. 바로 다음 날 요정 중대장은 앵크리드를 불러 정찰대로 차출시키는데요. 군대 안에서는 앵크리드를 보내고 싶지 않은 눈치였죠. 램은 상관을 없애주겠다고 하고 아우딘을 기도를 하며
길치인 나그나가 대신 갔다 오겠다고 말하지만 램은 미아가 장래희망이냐며 반대했죠. 작세는 정찰지에서도 훈련을 하라며 말해줍니다. 그리고 정찰대는 최전방을 조사하기에 기척 훈련하기엔 최적이었는데요. 그때 시비를 걸어오는 한 명의 병사, 그의 이름은 앤드류 가드너 정찰 분대장이었죠. 다른 병사들도 합세하여 앵크리드를 놀리는데요. 그리고 큰 소리로 적군이 보이면 죽이라고 명령하죠. 정찰대로선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동물의 발자국, 앤드류는 누의 발자국이라고 확신하며 잡아서 바비큐를 먹자고 하지만 누는 20마리 이상 무리 지어다니기에 잡기 힘들었죠. 그때 옆에 있던 병사가 적건 가젤 발자국이라며 작은 소리로 말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엘리, 사냥꾼 출신이기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와 친해진 덕에 유용한 상식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누의 발자국만 따라다니다가 밤을 맞이한 정찰대, 정찰 분대장은 성과에 미쳐 있었는데요. 다음 날 마주한 키다리 풀밭, 그의 목표는 상대의 정찰대를 찾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었죠. 풀밭을 정찰하던 중 위기를 감지한 앵크리드, 옆으로 동물 한 마리가 지나가자 앤드류의 머리를 눌러 엎드리라고 명령하죠. 곧바로 병사 2명이 죽게 되는데요. 바로 적군의 공격이었죠. 앵크리드를 선두로 풀밭에서 도망가고 있었지만 정찰병들이 전부 죽고 앵크리드는 혼자 도망치게 되었죠. 작센에게서 배운 기술로 오래 살아남았지만 결국 사방에서 들어오는 창 공격에 죽으며 또 다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침 풀밭을 피해가자고 했지만 의견은 먹히지도 않았는데요. 이전과는 다른 길로 도주했지만 또 가로막혀 실패. 몇 번을 반복해도 그들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 없었죠. 이상하게도 적군들은 잠복을 작정한 복장을 입었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것처럼 인원수는 상당했죠. 온 힘을 다해 기어간 곳엔 이상한 깃발을 보게 되면서 죽게 됩니다. 앵크리드는 갈림길에 서 있었는데요. 그들이 감추려는 것을 찾거나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거나였죠. 하지만 그는 벽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는데요. 앵크리드는 방법을 바꾸기로 합니다. 바로 분대장에게 대련을 신청하여 분대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죠. 앤드류는 대련을 신청한 앵크리드에게 비난을 멈추지 않는데요. 앵크리드는 맨손으로 상대하겠다며 들어오라고 하죠. 바로 들어오는 앤드류. 주먹 한 방에 쓰러진 앤드류. 그렇게 앵크리드는 분대장 자리를 얻게 되는데요. 앵크리드를 선두로 정찰을 진행하고 있을 때 엘리에게 꿈이 뭐냐고 묻게 됩니다. 엘리의 꿈을 듣자 여기서 살아 돌아가야 한다며 말하고 다른 병사들에게도 똑같이 꿈을 물어보며 그 꿈들을 이루려면 살아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죠. 대화를 마치고 엘리에게 한 곳을 가리켜 화살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화살이 향한 곳은 적군의 머리. 앵크리드는 앤드류를 데리고 매복해 있던 적군을 기습하는데요. 그리고 앤드류를 데려오면 앤드류의 호위도 따라왔었죠. 키다리 풀밭에선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적군이 정찰대를 발견한 이유는 첫날 보았던 동물을 쫓다가 정찰대를 발견한 것이었죠. 그래서 앵크리드는 동물을 이용해 적군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투로 하나를 잃었지만 몇 번을 반복해도 전부 살기는 힘들었는데요. 몇 번을 반복한 덕분에 상대 위치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기에 전멸당하는 길은 우회하면서 뚫기 어려운 곳은 미리 제거하여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분대원들은 부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이상함을 느꼈는데요. 하지만 앵크리드 또한 그들과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앤드류가 꿈꿔왔던 이끄는 자의 모습이었죠. 앤드류는 앵크리드를 믿고 따르기로 선택하는데요. 곧바로 명령하는 앵크리드. 주위엔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있는 장소만이 적군들을 마주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끝내 도착한 곳은 바로 적군 기지. 적군들은 숨겨둔 무언가 때문에 풀밭에 들어온 것들을 전부 죽이고 있었죠. 앵크리드는 적군들의 목표가 정찰대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기로 계획했는데요. 이렇게 해야 빠져나갈 활로가 생기기 때문이었죠. 그의 계획은 불을 지르는 것. 앤드류의 호위가 불만을 계속 말하자 이름을 묻는데요. 그의 이름은 맥이었죠. 앵크리드는 바로 항명받지 않는다고 말하곤 바로 움직입니다. 막사를 찍고 들어간 곳은 아무도 없었고 적군의 기지에서 거침없이 이동했죠. 맥은 이상했습니다. 이동하는 곳엔 단 한 명의 적군도 마주치지 않았는데요. 한 곳에서 멈춰선 앵크리드. 정찰대에게 보이는 이상한 깃발이 적군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그곳에 불을 붙이기로 하는데요. 맥은 이 정보들이 요정 중대장에게 받은 정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적군으로 온 이유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순수히 명령에 응하는 맥. 앵크리드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이상했지만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오늘이 제일 나은 오늘이었습니다. 앵크리드는 맥이 미끼 역할을 하는 동안 횃불로 달려가 짚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병사. 반복하는 오늘의 처음 보는 병사였죠. 그의 기백은 남달랐는데요. 하지만 그는 오늘의 벽이 아니었습니다. 적군들이 불타는 것에 한눈판 사이
상대 빈틈에 공격하는 앵크리드. 하지만 오히려 상처를 입고 마는데요. 앵크리드는 지금 실력으론 못 이긴다고 판단하게 되죠. 다가오는 상대를 보며 진짜 벽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힘든 계획을 수행하고 그를 마주하기엔 너무 즐거웠죠. 바로 벽을 넘기 위한 전투를 시작하려는데요. 상대와의 짧은 전투에서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상한 깃발에 불이 붙으며 누군가가 그에게 명령하는데요. 그리곤 앵크리드를 뒤로하고 깃발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앵크리드는 진짜 벽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다시 덤비려고 하지만 앤드류가 막아서며 지금의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도망가기로 하죠. 하지만 적군들은 인원을 나눠 정찰대를 쫓는데요. 그때 엘리가 사냥꾼의 길로 안내하며 적병들을 따돌리고 부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어릴 때 만난 용병에게서 검을 배우고 주변의 비난 속에서도 끝까지 노력하여 얻어낸 문제아들의 분대장 자리. 하지만 전장 속에서 죽게 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아침으로 회귀하여 반복되는 하루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는 절망감을 느끼는 동시에 마주한 벽을 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앵크리드. 앵크리드는 죽음을 이용하여 그의 꿈인 기사를 향해 쫓아가기로 하죠. 뛰어난 재능과 출중한 실력이 없던 그에겐 죽음이란 강해질 수 있는 수단이 되어 계속 마주하는 벽을 넘어 강해지는 장면이 재밌는 웹툰입니다. 오늘만 사는 기사. 본 영상은 1화에서 14화를 담은 내용이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네이버 웹툰에서 확인해보세요.